안녕하세요. 저는 고생유지원과 TN아트 컴퍼니에서 마련한 전시 차곡차곡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작가 전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시카고 예술대학의 페인팅 앤 드로잉 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중앙대학교 서양학과와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과에 출강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삶 속에서 많은 시간을 드로잉을 하고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드로잉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일종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사진이나 글을 통해서 일상을 기록하고 보관하듯이 저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아닌 조금 더 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드로잉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의 일상을 기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의 표현의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저는 그리고 저와 주변 인물들, 만화적 대상들, 수집품, 피규어, 미술의 고전 양식들 혹은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사건들, 저의 개인적 일상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대상들은 연출된 공간 안에서 각각의 레이어로 존재하여 그 중요도와 상황에 따라서 연극 무대에 서듯이 재분배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의 표현 방식에 대해 이해하면 저의 표현 방식은 저는 80년대생이고 사실 90년대 만화와 게임을 좋아하는 가족들 밑에서 자라 그 만화에서 파생되는 피규어를 수집하면서 지냈어요. 그뿐 아니라 여느 또래 90년대생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던 상당수의 미국 만화영화, 일본 만화영화, 미국과 일본의 문화 산업들 이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 노출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노출을 영향으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작품에 등장하는 만화적 도상이나 상징물들이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만화가 가지는 성격인 순수하면서도 선정적인 형상물들 혹은 굉장히 가벼운 표현법이지만 무거운 주제의식을 담는다는 등 이러한 성격이 제 작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회화 작업의 경우는 저는 드로잉을 흑백의 드로잉으로 작은 사이즈로 만들고 있다면 제가 회화 작업은 드로잉을 회화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욕구, 즉 드로잉의 어느 한 부분에 제 취향에 따라 취합된 부분 레이어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회화나 혹은 제 드로잉에서 보여지는 어느 한 부분이 확대되어 색깔을 입혀 만들어지는 작업 등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고요. 이번 전시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만들었던 대형 캔버스 작업 여러 점과 제가 2020년부터 만들었던 작은 회화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7년 작업부터 이야기하자면 2017년 한창 우리나라의 탄핵에 대한 촛불 시위가 한창이었고 저는 그때 시카고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하야를 외치던 그때 먼 타지에서 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화 작업을 만들어 한국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선택하였죠. 사실 저는 제 그림에 정치색을 담거나 혹은 사회적 비판적인 시각을 의도적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자극적인 작업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촛불 시위는 어느 한 정치적인 성향을 뜻하는 게 아니었죠. 어느 쪽이든 간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단면이었어요. 그래서 기록하기로 결심하였죠. 그때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시카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좌절하거나 거대한 시위를 하는 것이 매일같이 목격되었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이 우리 세대 이전의 프로테스트에서 보여지는 폭력성과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걸개 형식의 작품인 캔들라이트 비절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2m를 넘고 폭은 4m를 넘는 이 작업은 전 세계가 당시 주목하고 있던 한국에서의 평화 시위를 그 단면을 저만의 방식을 통해 밝고 경쾌하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화이트 큐브와 같은 특정 공간뿐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설치될 수 있는 마치 현수막처럼 보이는 가변 형식을 취하길 바랬죠. 꺾인 벽이나 그곳에 설치되거나 바닥에 늘어지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여러한 설치가 가능했어요. 파편처럼 빠르게 분산되는 상단 이미지의 인물들은 시민을 뜻하고 세월호의 상징이나 촛불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단부는 경찰 혹은 정보로 대치되어 있죠. 또 이 그림에는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부패한 사회 인물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에 등장하는 무기를 형상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카소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봉기와 전쟁의 비극을 그린 대표적인 회화인 1808년 5월 3일의 학살에 영향받은 한국에서의 학살의 구도를 빌려온 곳에 있고 저는 고야의 봉기 그리고 시위에 대한 정신과 피카소의 형상 표현 방식을 더해 이러한 무기를 만들게 되었죠. 그렇게 앞전의 회화들에서 폭력의 상징이 되는 무기를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 겨냥하여 희화화한 작품인 더 피스트 오브 건스를 캔들라이트 비절의 후속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였죠. 이후에도 2017년 모나리자를 패러디하여 일상을 그려낸 소나리제를 통해 아내와 반려견을 그리거나 당시 시카고에서 태어난 아들 제이의 큰 울음소리가 마치 사자우처럼 빗대어져서 시카고 도시 건축물들 사이에서 일본의 개수 만화의 캐릭터인 고질라에게 빔을 발사하는 장면을 표현한 더 로어 오브 제이를 만들기도 하였고 일요일 아침마다 했었던 조기 축구를 기하학적인 신체의 뒤섞임을 통해 그려낸 모닝 사커 클럽 등 저의 일상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카고 재즈밴드 공연을 등장했던 여러 악기와 연주자를 분할과 파편으로 그려낸 더 밴드, 그리고 제가 있었던 학교 창문에 마치 비친 저를 지방령처럼 유령으로 표현한 There is no ghost in the world, 그리고 작가로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그러한 스트레스를 그려낸 The Artist's Way 등이 저의 2017년 당시의 저의 삶과 만화와 회화의 경계에 선 형상들로 차곡차곡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18년의 회화들 또한 작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복합적인 일상을 패러디와 만화적 형상을 통해 표현하였는데 라파엘로의 작품인 풀밭의 성모자와 아기 세례자 요한을 차용해서 만든 만화적 도상들과 원, 직선, 곡선적인 드로잉과 색분할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을 그려낸 버진 앤 차일드 위드 세인트 히수, 그리고 축구팀 리버풀의 슬로건인 You will never walk alone을 그대로 제목으로 하여 3명의 인물이 걸어가는 장면을 마치 뒷상에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처럼 정디된 상으로 중첩시켜 만들어진 You will never walk alone은 제가 이제 혼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삶의 변화를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2019년에 들어서는 만화, 고전회화, 게임 등의 문화적 양식들이 조금 더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저의 회화에 투영되게 돼요. 이로써 저의 일상적 드로잉과 회화에 조금씩 간극을 두고 회화를 조금 더 만화와 회화의 경계에서 줄을 타듯 연구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회화를 드로잉의 산물로 취급하는 것 뿐이 아니라 회화 본연으로 바라보고 연구해보고 싶은 시각을 더 갖추게 되었죠. 먼저 던전스 앤 테이블스는 최후의 만찬 혹은 90년대 고전 게임인 던전 앤 드래곤의 문화적 백그라운드 위에 서로 상호관계가 없는 만화적 인물들과 일상 속 제가 수집하거나 경험한 오브제가 서로 상충과 조화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여있는 문화적 코드들이나 만화적 인물들은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한미일의 문화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글란스 앤 아스칸스는 신체 일부가 과장, 생략, 해체되어 배치되어 있는 두 인물 간의 시선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만화적 상징과 무정형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이 작업은 원근이나 공간이 무시되고 무질서하게 배치돼서 얇은 한꺼풀처럼 화면 내에서 중력을 잃은 채 존재합니다. 때로는 일상에 다시 눈을 돌려
2019년 미세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우리네의 삶을 스테러스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이 만든 산업화와 오염으로 인해 아름다워야 할 대상인 자연의 상징인 꽃이 우리를 원망하고 응시하는 그러한 시선을 고정되는 것을 통해 바라보지는 관객과 아이 컨택과 동시에 불안정한 마음을 야기하는 의도를 담은 작업입니다. 꽃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꽃 뒤로는 미세먼지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는 저의 삶뿐 아니라 저희 그림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아무래도 일상을 담아내는 작업을 드로잉으로 하다 보니 많은 드로잉 작업들도 코로나 사태와 연관성을 띠게 되었고 회화 작업도 대형 캔버스보다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나 불안정한 시선을 담고 있는 작은 단면적인 작업으로 변해하게 되었습니다. 딜레마는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외출 자제를 벙커 속에 갇혀 사막에 고립된 채 더 이상 사용할 무기도 없고 바퀴도 터져버린 군인으로 표현된 작품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군인은 저희 아들과 애완견을 모티브로 하였고 이들은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루니툰즈를 연상시키는 만화적 그래픽과 색감을 통해 비극을 희극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슈르드 우먼 또한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인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재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모습을 만화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도 헬프라는 글씨가 해변의 모래에 적혀 있어 작금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가격리의 팬데믹 상황을 심슨 가족의 하우스로 재해석한 더 해피 패밀리 라이프는 집안에서 뒤죽박죽 섞여서 건물 안팎으로 뚫고 나오는 주목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발생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어요. 앙리 마티스의 더 댄스를 재해석하여 저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죽음 혹은 내면을 상징하는 해골이나 뼈들을 서로 엉키고 뒤섞여 만들어낸 임모탈 댄스 등도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조금이나마 위트있게 혹은 블랙 코미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2020년 경자년 쥐해를 맞아 그리고 우한 코로나에서 시작된 박쥐 관련 사건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Yes, I'm a Half-Rat 또한 해골처럼 보여지는 박쥐들을 웃고 있지만 어딘가 시니컬하고 불안한 인물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죠. 더 가데스 오브 사커는 더 이상 저희 취미인 축구를 할 수도 관람할 수도 혹은 해외 축구 경기마저 중계되지 않는 슬픈 현실을 바탕으로 축구의 여신이 좌절된 채 꺾인 꽃을 들고 저희 만화적 입체주의 인물의 다면 표현 혹은 과정과 해체를 거쳐서 17세기 미술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공중인물화의 배경과 포즈로 배치되어 있어요. 저의 그림에 자주 보이는 다양한 눈의 표현은 서브컬처에서 각 캐릭터의 눈이 성격을 대변하는 상징성, 그리고 그를 넘어 마스크를 쓰고 활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상대방의 신체, 그중 돋보이는 부분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서로 눈을 통해서 경계하고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인저드 페인팅과 더 뉴요커는 하나의 회화 작품이 마치 살아 숨쉬는 하나의 장난감 혹은 개체가 된 것처럼 회화에 눈을 달고 만화적 표현을 통해 상처로 만들어 다친 페인팅을 칭하거나 뉴욕의 그래피티로 뒤덮인 벽이 되어 현재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초점 잃은 혹은 생명력을 잃은 사고하지 않는 눈을 통해 그려내고 있어요. 스테러스와 이 두 작품에서 사용되었던 눈이라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현대에도 많은 눈 시리즈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듯 저는 저만의 방식을 통해 저의 삶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에도 저는 저의 작업을 통해 저의 일상을 기록해 나갈 예정이에요. 저는 저의 작업을 통해서 관객들과 즐거움과 혹은 힘든 상황을 서로 공감하고 만화적 대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낯설지만 친숙한 이미지로 서로를 위로하는 작용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TN아트 컴퍼니와 고생뮤지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전시에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